태권도 시범단의 힘찬 기합 소리가 토론토 다운타운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주 토론토를 찾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다양한 품새의 동작을 선보입니다. 여럿이 함께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는 동작입니다. 합을 맞춘 겨루기와 호신술은 실제 상황인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쉴 새 없는 격파 시범이 펼쳐집니다. 돌려차고 날아차고 뒤돌아차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파 시범에 객석에선 연신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가린 채 돌려차기 할 때는 숨소리조차 얼어버린 듯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시범단의 날렵하고 정확한 공중격파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화려한 고난도 공중격파에 송판 조각이 사방으로 튈 때마다 관객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토론토 메트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은 우리나라 전통 무술 태권도의 종합 퍼포먼스로 모든 관람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When they would kick and break the wood, it was really good, really, they need to be really focused. To me, everything is nice, amazing. 참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 아리랑 끝에 부를 때는 제가 가슴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학생들이 자랑스러운지 하여튼 참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진짜 어느 나라 마셜 아트보다 훨씬 훌륭하게 생각을 해요. 이번 공연은 온타리오주 한인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마련했습니다. 태권도 인기도 대단해 티켓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5시간 만에 1,200여 석이 매진됐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 친구들이 와줘서 너무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잘 봐서 아주 기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박수, 환호가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이날 태권도 시범단 공연에 앞서 사물놀이 캐나다가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오는 29일에는 한국과 클래식 음악에 더해 많은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한 캐나다 특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진행된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지자체 선거에서 한인 2명이 당선됐습니다. 코키틀람의 스티브 김 후보는 9,154표를 얻어 시의원 8명 중 3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 후보는 당시엔 8명 뽑는 선거에서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43 교육청 포트무디 교육위원회 출마한 박가영 후보는 2명 뽑는 선거에서 득표 1위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스티브 김 후보와 같은 지역에 출마한 셜리 후보는 득표 순위 15위로 밀려 낙선했고 랭리 타운십에 도전했던 장민우 후보 역시 28명 중 1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BC주 지자체 선거에선 첫 유색인종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중국계 출신의 켄심 후보가 재선을 노리던 케네디 스튜어트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밴쿠버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957표 차로 아깝게 낙선한 심 후보는 이번엔 50.9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9.48%에 머문 스튜어트 후보를 제치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1970년생의 심 후보는 회계사 출신의 사업가로 밴쿠버의 공공안전 강화와 주택 건설 가속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밴쿠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서리에선 브렌다 락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 더그 맥컬럼 후보를 1000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서리 자치경찰 출범 백지화 공약을 내건 락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분간 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키틀람은 리차드 스튜어트 후보가 5선에 성공했으며 버나비의 마이크 헐리 시장과 폴티 코키틀람의 브래드 웨스트 시장은 다른 후보의 부재로 자동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마감된 온타리오주 지자체 사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을 늘렸지만 투표자 수가 11만 5,900여 명에 그쳐 2014년과 2018년 선거와 비교해 각각 23%와 7%씩 하락했습니다. 온주 지자체 선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한인 5명이 출마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와 기업 대부분이 1년 안에 캐나다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중앙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캐나다 소비자들은 향후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5.22%로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글로벌 공급난과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걸로 예상했으며 국내 요인으론 정부의 많은 지출과 소매업체의 가격 폭등이 상승률의 주범이라고 전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거나 할인품 구매를 이전보다 더 늘리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명 중 단 1명만이 쇼핑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은 이전 조사 때보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기업의 77%는 물가 상승률이 향후 2년 동안 중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 이상을 유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기업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줄면서 향후 1년 동안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주택이나 기타 가계 소비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침체 요인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을, 기업들은 연방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한편 중은이 오는 26일 통화정책회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은이 0.5%포인트 인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 배터스 스트리트 곳곳에 방화를 저지른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30세인 여성은 지난 일요일 아침 7시쯤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 남쪽 배터스 스트리트과 맥 앨리스터 로드에 위치한 저층 주거 건물과 인근 고층 아파트 쓰레기 수거통에 불을 냈으며 한 건물 로비에서도 방화를 저지르는 등 총 4곳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30세 발렌티나 포포바를 방화와 침입, 보호관찰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체포한 토론토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목격자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로블로스가 자사 브랜드 노네임 모든 제품의 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3년 1월까지 로블로스는 물론 노프릴과 샤퍼스 드럭마트, 슈퍼스토어 등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노네임 브랜드 1,500여 개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는 다른 주요 7개국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에 이은 것으로 앞서 프랑스의 카르푸는 자사 브랜드 제품 가격을 동결했고 미국의 한 업체는 지난 여름 가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캐나다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동결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격 동결이 진행되면 저소득층은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효과를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블로스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미지 개선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치솟는 생활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책세액 환급금을 상향 조정에 지급했습니다. 성인 1인당 164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41달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기준 2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410달러가 추가 지급됐으며 2021년 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에겐 주정부를 대신해 연방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해줬습니다.
중저소득 가정에 5억 달러를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BC주 정부는 주민 85%가 이번 환급금 전체 또는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BC주 정부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족 혜택을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17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인상률 2% 이하 제한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계약 관련 비용 지원, 하이드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세부 계획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국을 방문 중인 멜라니 졸리 연방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심야 도발과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졸리 장관은 캐나다가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해 인도 태평양 공역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 제재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양해 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고 내년 중 외교와 산업,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이딴 도발 행위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